죄송합니다. 전화가 왔어요. 영상이 끊어졌네요. 자, 평균 속도의 개념으로 등가속도 1, 2, 3번 1, 2, 3번은 아니죠. 1번은 가속도의 개념에서 바로 이양되는 거니까 2, 3번을 구할 수 있어요. 그걸 구할 수 있으시면 합격한다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등가속도 1번 공식이 가속도의 개념,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 나중 속도를 처음 속도로 뺀 거, 요게 가속도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항을 하면 VE, 나중 속도를 기준으로 이항을 하면 뭐 차근차근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나누기를 먼저 넘겨야 되죠. AT는 VE-VI, 그럼 V를 기준으로 넘어가면 이제 자리를 좀 바꿔보죠. 얘가 이로 넘어갔다 치고 그럼 VI 플러스 AT가 되잖아요. VE는 VI 플러스 AT. 자, 이렇게 나오는데 등가속도 2번 공식은 평균 속도 개념을 대입하면 돼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 차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냐 하면 D는 VT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처음 속도는 얼마였고 그 뒤에 얼마니까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나 평균 속도로 몇 초 동안 갔다라고 계산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 안 되죠? 공부하세요. 이해될 때까지 해보세요. 여기에는 시간 투자를 좀 해도 돼. 자, 그래서 거리는 평균 속도로 일정 시간 동안 간 거나 가속도 일정 가속도로 어떤 속도에서 어떤 속도까지 이렇게 늘어나면서 혹은 줄어들면서 이렇게 속도가 변화되면서 이동한 거나 일정한 가속도이기 때문에 꼭 평균 속도로 이동한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평균 속도 2분의 VIT 플러스 VE. 자, 요게 평균 속도예요. 로 이동한 거하고 곱하기 T. 이렇게 하면 이 평균 속도로 이동한 거리에 대한 공식이에요. 이게 평균 속도로 이동한 속도의 공식이 등가속도 4번 공식이고요. 두 번째 페이지 맨 밑에 있어요. 4번 공식이요. 이 공식을 잘 안 써. 1, 2, 3번은 잘 쓰는데 그런데 이게 잘 쓰일 때가 있어요. 언제 쓰이냐? 시험 문제, 객관식 문제 중에 처음 속도 10m/s, 나중 속도 20m/s였다. 10초 동안 이 차가 이동을 했는데 거리는 얼마냐? 이렇게 묻는 객관식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아는 1, 2, 3번 공식으로 아무리 쫄리 잡아도 이거 못 구해. 자, 거리를 묻는데 가속도가 없어요. 못 구해. 시간 있고 속도만 있어. 자, 여기도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있고 거리를 묻는데 가속도 이거 되네. 10초 동안. 10초 동안. 가속도 안 주고. 되네. 죄송합니다. 이것도 다시 삭제고 다시 해야 되나? 이 문제 아닌데. 하여튼 간에 A를 모르고 거리를 구하는데 구해지는 맞아. 이래 되면 이제 자 A를 모르니까 이거 못 풀죠. 나 바보 같아. 자, 못 푸는데 요걸로 한번 풀 수 있다는 거죠. 평속도, 나중속도, 시간 알면은 거리 구할 수 있잖아요. 가속도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처음 속도 10, 나중 속도 20, 시간 10초, 거리는 했는데 이거를 가속도를 구할 거라고 A는 여기다가 이걸 대입시켜가지고 A 가속도를 먼저 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번 공식으로 2번 공식으로 혹은 3번 공식으로 이렇게 풀면 이 객관식을 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런데 이 4번 등가속도 4번 공식을 알면 바로 싹 풀면 되죠. 풀고 다 딱 찍으면 되죠. 자, 이게 평균 속도로 이동한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VE에다가 얘를 대입해. 대입 뭔지 알죠? 대입 여기다가 그러면 는
vi 플러스 at 나누기 곱하기 t가 돼요. 그러면 vi 플러스 vi니까 2vi죠. 플러스 at 나누기 2 곱하기 t가 돼요. 그러면 얘랑 좀 나누고 싶은데 그러니까 얘가 걸려. 그럼 얘는 여기도 곱해주고 여기도 곱해줘야 돼요. 분배 법칙이죠. 모른다고? 초등학교는 나왔어요? 나도 몰랐어. 사실 이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나도 몰랐어. 미안해요. 나도 몰랐어. 자, 는 2분의 2vit 플러스 at의 자승 이렇게 되는 거죠. t가 여기 돌아가면. 그러면 요거니까 2분의 2vit 플러스 2분의 at의 자승이죠. 그러면 2 땡땡 vit 플러스 2니까 나누기 2니까 2분의 1이 앞으로 나와버리면 되죠. 2분의 1 at의 자승이 되죠. d는 vit 플러스 2분의 1 at의 자승. 이 공식이 나와요. 자, 나오고요. 그리고 3번 공식. 이 설명이나 아까 제가 넓이 뭐 어쩌고 얘기한 설명이나 같은 설명이에요. 이해 안 되죠? 같은 설명이에요. 자, 3번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는가 한번 볼게요. 등 가속도 운동이란 일정한 가속도로 속도가 증가 혹은 감소하는 운동이에요. 중간에 가속도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간을 끊든 그 구간의 가속도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끊었을 때 이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를 구하려면 두 속도를 더해서 나누기 2 해주면 딱 평균 속도가 딱 나오는 거지. 자, 그 개념인데 3번을 유도하는 건 좀 어려워요. 2번에다가 평균 속도 개념을 대입시켜야 돼. 이거 좀 어려워요. 어려워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오늘 맘먹고 하는 거니까 해봅시다. 자, 여기는 vi에다가 어디 갔노? 예, 아까 평균 속도로 이동하는 거리 공식 있잖아요. 걔를 대입시켜야 돼. 대입시켜서 풀어야 돼요.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아니다. t에다가 요 t에다가 1번 공식을 대입시켜서 풀어야 돼요. 근데 조금 어려운데 한번 풀어봅시다. 자, d는 vit 플러스 2분의 1 at의 자승인데 얘를 t를 기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t는 a분의 ve 마이너스 vi예요. 요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얘를 대입해요. 그러면 는 vi 곱하기 a분의 ve 마이너스 vi 더하기 2분의 1 a 곱하기 a분의 ve 마이너스 vi의 자승이 돼. 복잡해. 이게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3번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를 한번 해보자 라는 뻘짓거리. 자, 보세요. 는 a분의 분배법칙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해야 돼요. v1을 앞으로 쓸까요? ve 합시다. ve 빼기 vi의 자승 더하기 얘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a 자승 분의
VE의 자승 마이너스 2VI VE 플러스 VI의 자승 이렇게 돼요. 이해 안 되시려나? 자, 그래서 여기 A의 자승이 밑에 있어요. 여기 A가 있어요. 여기 A가 있어요. 그러면 요건 더하기니까 빼고 요 곱하기 안에 A 자승이 있고 A가 있죠. 그러면 얘의 자승을 탁 털고 얘를 털어버릴 수 있죠. 그러면 자 보세요. A분의 VI, VE 빼기 VI의 자승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A분의 VE의 자승 마이너스 2VI, VE 플러스 VI의 자승. 자, A 분모가 같죠? 는 2분의 1 곱하기 죄송해요. 분모가 안 같아요. 얘는 2분의 1이 있고 얘는 그냥 A예요. 그러면 얘는 곱해줘야 돼. 2A분의예요. 2A분의로 가요. 2A분의. 그러면 2A분의니까 얘도 2A로 분모를 맞춰줘야 되죠. 그럼 여기 2 곱하면 여기도 2 곱해야 되죠. 2A분의 2VI, VE 마이너스 2VI 자승 이렇게 되죠. 그러면 2A로 분모를 맞추면 2A분의 2VI, VE 더 빼기 2VI의 자승 더하기 VE의 자승 마이너스 2VI, VE 더하기 VI의 자승이에요. 자, 그러면 2VI, VE, 2VI, VE 더하기 빼기니까 땡땡. 그러면 2A분의 VE의 자승 빼기 2VI의 자승 마이너스 2VI의 자승 플러스 VI의 자승 그러면 마이너스 VI의 자승이죠. VI의 자승 이 뭐가 D가 2A가 1로 넘어가요. 그러면 2AD는 VE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 이렇게 돼요. 앞뒤 바꾸면 VE의 자승은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2AD라는 3번 공식이 만들어져요. 어렵다. 이거 해야 되냐고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자, 이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는가를 좀 이해를 해보시고 이 유도를 연습을 해보시면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구나가 이해가 되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구나가 이해가 되면 이 공식을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조금 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스키드마크 공식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좀 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시간을 보고요. 13분. 자, 스키드마크 공식은 3번 공식에서 나오는 공식이에요. 자, VE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2AD인데 스키드마크 공식의 전제 조건은 일정한 스키드마크를 발생시키고 차량이 최종 정차하였다. 정지하였다. 이게 전제죠. 그러면 VE가 0이라는 얘기죠. 원래 이 공식에서 처음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VI는 루트 VE의 자승 마이너스 2AD 요거예요. 요건데 VE가 0이래. 그러면 VI는 루트 마이너스 2AD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최종 정차하였다. 다시 말해서 처음 속도가 크다. 나중 속도가 크다. 얘는 0인데 아무리 0보다 작고 싶어도 처음 속도는 무조건 0보다는 크겠죠.
얘가 커요. 그러면 얘는 양수예요. 속도가 큰 놈이 속도가 작아졌어요. 그럼 이 가속도는 기울기가 위로 올라갈까요? 밑으로 내려갈까요? 아, 이거 이해 안 되시나요? 내려가요. 자, 그래서 감속도가 돼요.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A는 0보다 작고 A는 마이너스 FG를 적용하게 돼요. 그래서 자, 이거를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FG 곱하기 D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털어서 2FGD가 돼요. 어차피 처음 속도 의미 없죠? 나중 속도가 빵인데 뭐 여기서 속도 개념은 그냥 처음 속도밖에 없으니까 V는 2FGD 요게 스키드마크 공식이에요. 제가 최대한 양보한 게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V는 루트 254FD라고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뭐 상관별 필요 없습니다. 누가 얘기하든 그거는 쓰레기예요. 자, 그 공식은 쓰레기입니다. 자, 3번 공식에서 나중 속도가 0이라는 전제를 주고 가속도가 마이너스 음수 값이라는 전제를 둬서 얘를 공식을 약공식으로 정리한 거. 그게 스키드마크 공식이에요. 자, 이거는 잘 배우시더라고요. 스키드마크 공식은 워낙 많이 쓰니까. 가장 많이 쓰이는 공식이 3번 공식이에요. 3번 공식이 가장 많이 써요. 왜냐면 우리가 사고에 대해서 공부할 때, 조사하고 분석할 때 대부분 사고가 나는데 차를 막 발진시키나요? 사고가 나는데 이라고는 브레이크를 밟죠. 그러니까 속도가 감소해요. 대부분. 그리고 속도가 감소해서 정차하는 경우도 많고요. 어쨌든 속도는 줄어들어요. 그리고 노면의 마찰 개수 측정할 수 있어요. 중력 가속도 통상 상수값으로 주어져요. 9.8m/s 자승. 이동한 스키드마크 거리 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 속도 정차했거나 혹은 산출해보니 얼마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속도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3번 공식이 매우 유용하게 쓰이죠. 우리가 도로교통사고 감정사가 감정서를 작성할 때 기본이 되는 공식이 3번 공식이에요. 1번, 2번, 3번 다 중요한 공식이고, 그리고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설명해야 되는데 요거는 끊었다가 할게요. 지겨우시니까.